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특종 기자 김남균 기자를 모시고 사건 추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 고정인 줄 알았는데 고정이 아니었어요? 아니 뭐 특종을 한 적이 없는 최근에 작년에 우리 특종 뭐 가지고 얘기했다가 거의 1년 만에 지금 또 새로운 아주 특종 기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특종만 하시면 제가 자주 모시겠습니다. 이것도 특종 아닌데. 사실은 우리 국장님 특종 기사죠. 아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려서 쓴 거고 지금 이제 충북 도립대 김용수 총장과 그 일부 비리 부역한 그 교수들 관련된 사건 남균 국장께서 지금 뭐 계속 기사를 써가지고 몇 편인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몇 편 정도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무 많은데? 다 읽지 마시고. 제가 이제 5월 22일 날, 우리 네. 안 국장님이 5월 21일 날 기사를 최초로 써서, 네. 바로 그 다음날 김용수 총장이 직위 해제가 됐어요. 저는 그 기사를 받아서 5월 22일 날, 1인당 1,000만 원 제주연수, 김영환 지사 조카도 갔다. 이게 이제 첫 기사를 써서 지금까지 21편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이제 작성해 놓은 기사, 아직 이렇게 이제 노출 안 됐지만, 그 네. 나머지 기사 3편이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디교수 후배 업체, 수억대 쪼개기 수의계약,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기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24편을 썼습니다. 점점 정점으로 가고 있고 점점 기사가 재밌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도립대 그 직원하고 교수들도 깜짝깜짝 놀란대요. 야, 이 지경까지였었어? 뭐 이런 그런 아주 감상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취재하다 보니까 예, 쓰면서도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을. 아니 이게 무슨 비리 사학도 아니고 도립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자 이해가 안 되는데 차근차근 한번 같이 특종 기자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에 있었던 김용수 총장과 보직교수 3명 플러스 김용수 총장의 배우자가 제주도 가서 4박 5일간 쫙 놀았는지 연수를 했는데 5천만 원 썼다는 게 큰 뉴스거리였지 않습니까? 네네. 1인당 1,000만 원짜리 호화 제주 연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총 5,250만 원이 들어갔고요. 아하, 네. 예, 뭐 갔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김용수 총장과 부인은 김포공항에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제주도로 갔고요. 나머지 이제 3분의 교수들은 청주에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네. 10명이 갔다고 보고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실제 간 사람은 5명이었어요. 지금 저기 저 화면에 나오네요. 보니까 5명이 가고 10명이 간 거로 보고했는데 간 네. 거는 5명이고. 네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김용수 총장은 왜 갔냐? 그 참여했었던 한 보직 교수가 전하기를 평소에 손이 되게 많이 간답니다. 김용수 총장이. 자, 그래서 부인을 모시고 가면 보직 교수들이 뭐 좀 해야 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뒷바라지를 안 해도 되니까 네. 덜 해도 되니까. 네. 그렇게 했고요. 그 제주와 이제 서귀포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는 총 5천만 원을 썼는데 뭘 했냐? 사실은 5천만 원 안 썼죠. 그렇겠죠. 네. 땡기긴 했겠죠. 뭐 요트도 타고 이건 이 결과 보고서에는 요트도 타고 전신 키워줘봐요. 네. 전신 그러니까. 그 테라피 뭐 전신 이런 테라피는 뭘 어떻게 하는 거지? 마사지죠. 마사지 받았다는 얘기죠. 전신 뭐 테라피.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을 썼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도저히 3일 동안 네. 하루 3끼를 다 다금바리로 먹어도 5천만 원 쓸 수가 없어요. 1인당 1,250만 원 어떻게 씁니까? 그런데 그러면 좀 럭셔리했네요. 그런데 또 웃긴 건요. 결과 보고서에는 요트를 탔다고 썼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용수 총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요트는 풍랑이 불어서 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 보고서에는 또 요트를 탔다고 썼어요. 그것도 조작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명도 조작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도립대 관련 기사를 보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어떻게 하면 이게 기술자다. 가짜 소리를 이렇게 잘 만드냐. 누가 기술자인지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는지. 하여튼 그래서 1인당 1,000만 원짜리 호화 연수를 갔다. 그것도 배우자를 데리고 가서 이게 이제 기사는 그것부터 시작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일이 점점 커졌습니다. 예. 또 제주 말고 그달에 부산도 갔잖아요. 네네네. 뭐 그거 말고도 뭐 고가 기념품에 또 뭐 참여한 일부 교수들 성과급에
그 교사에는 패거리 투어라고도 썼던데 네. 엄청 돌아다녔던데요. 네네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제 패거리 투어라고 했냐면, 자, 부산에도 교직원 10명이 갔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핵심 보직자가 네. 총 4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학교에 이제 행정과 돈줄을 다 쥐고 있는 건데, 네. 자,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이 학교, 네. 그 대학 회계 있잖아요. 우리 네. 충북도에서 이제 지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체 이제 등록금 해서 네. 도립대 자체 회계는 연간 한 150억 원 정도가 돼요. 자,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제 진행하는 보조 사업이 있었어요. 네. 혁신 지원 사업비라고 그래서 이게 3년간 117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2월까지. 그리고 이제 DX 전환 사업이라고 네. 여기에 한 20억 원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등등 하면 한 3년간 200억 원 정도가 지원된 국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펑펑 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립대 자체 회계에는 도에서 감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나름대로 규정에 맞게 집행이 됐는데 예, 교육부에서 지원하던 이게 이제 뭐 혁신 지원 사업비 뭐 이런 것들이 완전 이제 눈먼 돈이 돼버렸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연수라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사방팔방 다닌 거예요. 핵심 보직자가 4명 있다고 그랬는데 네. 자 이제 교학처장이 있고 교학처장. 예, 그다음에 기획협력처가 있습니다. 처장. 그분은 제주도 간 사람이에요? 아, 그때는 빠졌어요. 그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 주요 보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업단. 사실은 이제 돈을 총괄하는 있잖아요. 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 지원 사업단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117억짜리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획하고 쭉 집행하는 거죠. 네. 혁신 지원 사업단장이 교학단장입니다. 교학처장. 예. 그리고 그 총괄 평가 사업단장을 또 겸직을 하고 있어요. 교학처장이 네네네네. 그리고 학부장도 겸직을 하고 있고. 교수가 예, 뭐 이렇게 예, 예. 뭐가 그렇게 많아.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의 그러면은 혁신 지원 사업비가 결정하고 총괄은 여기 교학처장이 하지만 네. 집행은 있잖아. 돈은 어디 통장으로 오냐? 산업협력단장. 아, 김영환 지사의 조카. 예. 교수가 네, 돈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돈은 여기서 나가는 거고요. 고위 공무원들이 그래 이런 짓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도 충격적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 각종 기자재를 구매하는 이 업무를 갖다가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창의융합지원센터장. 교수. 예.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DX 전환 사업 지원 사업이라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별도의 사업인데 기획협력처장. 김 교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총괄 책임을 맡고 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의 행정도 다 사실은 주요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 국가에서 지원된 보조금 사업 한 200억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다 주무르는 핵심 분들인데, 이분들이 끼리만 가거나, 여기에 약간명을 더 붙여서 가거나,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몰려다닙니다. 사람 얼굴 나오죠? 저희가 이제 가렸는데 저 중에 한 명이 지금 사진이 없어졌어. 제가 저 사진을 했더니 어느 날 충북 도립대 홈페이지에 교수들 사진을 싹 다 지웠어요. 지금 사진이 없어서 예. 저 중에 한 분은 저 사진밖에 없어. 근데 이걸 취재하면서 난 웃긴 게 저분들이 저기 이제 그 우리 네 명의 보직자들 중에서 세 분이 학부장을 해요. 네. 자, 그래서 그분들 사무실이 몇 개인지 아세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수 저기 사무실이 따로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 교학처장으로 예를 들자면 교학처장 또 방이 따로 있죠. 또 평가 총괄 출신 단장 사무실 따로 있죠. 그 다음에 혁신지원 단장 사무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또 사무실을 하나 또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제 모여서 학습하고 토의하는 RC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서 또 거기에다가 방을 하나 더 만들어줘요. 알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비 지원 사업비가 한 200억 됐으면 저 국장님이 취재한 바는 지금 얼마 정도 규모의 사업비를 지금 취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지금 이제
제주처럼 문제가 됐었던 연수, 그러니까 워크숍 뭐 이런 걸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그게 이제 20개 정도가 돼요. 아, 그래요? 다 부풀려졌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부풀려진 액수가 꽤 됩니까? 보통 이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되니까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0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연수 비용이 한 7, 8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을 갔을 때도 뭐냐면 부풀려진 게 7, 8억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총 이렇게 예산에. 그런데 제가 했을 때 한 절반 정도가 다 이제 배 이상 부풀려졌어요. 이야, 취재한 것만 해도. 네, 네. 그러니 앞으로도 고구마 줄거리처럼 비리가 싹 밝혀지겠네요.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짜 서류를 냈는데 사인을 네. 국회의원도 있더구만요. 네네네. 아니 감히 국회의원을 가짜 서류를 사인하고 도의원도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니, 갈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요거는 이제 그 혁신지원 사업이 아니고 네. DX 그 전환 지원 사업 여기에서 이제 김 교수가 그러니까 총괄하는 그쪽인 건데 작년에 이제 제천에 있는 레스토리 리솜 그 리조트에서 1박 2일로 진행이 됐고 총 여기에 이제 그 4,400만 원 정도가 30명이 참석을 해서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청주에 이제 그곳에서 행사를 해봤다고 하는 모 경제단체의 그 간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정도 보면 한 1,000만 원 내면 충분히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참석자에서 그러니까 참석자 서명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따로따로 다 받아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다 있다는 건 거기서 1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저렇게 누구요? 김꽃님 도의원, 네. 엄태영 국회의원, 김호경 도의원 이분들이 그쪽 지역구 네, 지역구 맞아요. 도의원이죠? 예, 그래서 엄태영 의원은 첫째 날 와서 축사를 하고 간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좌관 2명의 사인도 있는데 제가 32번하고 34번은 한 사람이 쓴 것 같네요. 그죠? 예, 딱 봐도 여성인 것 같고 33번은 다른 사람 글씨. 김꽃님 의원과 김호경 의원은 자기는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라고 이제 간 적이 없다라고 그랬고 저 사인도 본인 사인 아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산업경제위원장 사인 국회의원 사인을 저렇게 가짜로 하다니. 그런데 이 도립대의 예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네. 그 산업경제위원회 그쪽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돈이 이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는 이쪽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돈 주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거기와 이게 따로 있으니까 좀 감시가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나 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 기사를 쭉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작정하고 쉽게 전문용어로 떠먹으려고 아니 저 그런데 보니까 이 서명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뭐죠? 이제 사문서 위조라든가 뭐 요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서명을 하면 적용되는 법률이 따로 있어요. 뭐예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추가로 된다고? 예, 생각보다 거네요. 그 인장 위조죄인가요? 뭐 그런 법률이 따로 이게 형법의 조항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국장님 기사를 보니까 김용수 총장이 재임한 지 2년도 좀 안 된 상태인데 아니 이건 뭐 갑질 비슷한 일도 많고 뭐 모친상 때 교수가 상복도 입고 서빙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 갔다 온 교수가 나한테도 얘기하던데 서빙도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이건 제가 볼 때 총장이에요? 총통이에요? 저는 제가 하면서도 21세기 대한민국에 그래도 그 대학교에서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저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학과장 2분이 계셨어요. 학과장 2분이 계셨는데 올해 1월 21일 김용수 총장이 모친상을 당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빈소가 경기도 일산에 있는 뭐 장례식장에서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문상을 안 간 거예요. 돈만 보내고. 학부장 2명이? 예. 근데 발인이 23일인데 22일 날 한 교수를 학과장 보직에서 해임을 하고 그 이제 발인 날 23일 또 한 분을 이렇게 이제 학과장직에서 해임하는 인사 발령이 납니다. 원수가 졌어요? 그러니까 뭐 모친상인데
그 뭐 엄청난 일이라고 그래. 아니 누가 상중에 얼마나 저기 정황이 없을 거 아닙니까? 슬픔도 있을 건데 거기에 이 보직 교수를 해임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도 좀 아니 너무 그리고 어렵고요. 그것 때문에 학교 버스를 가고 동원해서 직원들 타고 가서 학생들이 결국은 저기 뭐 집에 못 가 운행 안 했다며 학교. 그런데 이 교수들이 있잖아요. 임기가 그때 이제 1월 22일, 23일 날 해지게 됐는데 2월 말이에요. 2월 말 한 달 앞두고 누가 한 달 앞둔 보직 교수를 상중에 해임을 합니까? 그리고 그 교수 중에 한 분은 위촉이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내가 잘릴 이유가 그 문상 안 넣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 이제 1월 20일, 그러니까 평일 오후 3시에 학교에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통학버스를 가지고 직원분들이 단체로 이제 문상을 올라가요. 그런데 그 통학버스는 청주까지 이제 오고 가는 있잖아요. 그 학생과 교직원들이 통학용 버스였어요. 근데 그때 하면서 전체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냈다고 그래요. 오늘 통학버스 운행을 안 합니다. 알아서 집에 가세요. 없었나 보지? 네? 없었나 보네. 방학 아니, 때나? 있겠죠. 아니, 지금 방학 그땐 그때? 방학이니까.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쨌든 직원들이 이 통학용으로 이용하는 걸 갖다가 총장 문상을 간다고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도 좀 그리고요,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023년도 12월 달에 뭐 행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김용수 총장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기사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겁니다. 손찌검을 했는데, 그 운전기사가 막았대요. 그래서 맞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뿐만이 아닌데 뭐냐면 그 학교에 이제 아침에 등교 시간하고 점심 시간에는 김용수 총장이 좋아하는 노래를 또 들어야 했습니다. 네? 네, 방송으로 틀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거의 사단장급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총통이라고 뭐 비아냥대도 심기경호를 이렇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운전기사가 폭행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 또 되게 재미난 얘기가 있고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걸 얘기해도 될까요? 얘기해 주세요. 명태균? 명태균? 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 누구죠? 명태균. 김영선 전 국회의원. 그렇죠. 김영선이가 여기 또 등장을 합니다. 이날 이 행사에 김영선이가 와서 특강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김용수 총장이 선물을 준비하라고 해서 그 담당 직원들이 그 남성분인데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여성 직원분들한테 샤넬 화장품이 어떠냐? 뭐 이렇게 이제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김건희는 샤넬백이고 여기는 샤넬 화장품이에요? 네. 김건희한테 김영선이 명태균을 통해서 공천을 그죠? 청탁을 했고, 그래서 김건희가 개입을 했다 해서 공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잖아요. 네. 근데 김영선이 여기를 왜 왔냐? 충북 도립 때까지? 네네네. 하여튼 김용수 총장과 그날 행사에서 직원들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김용수 총장과 김영선 이 전 국회의원은 아주 허물이 없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할 정도로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 파보세요. 무슨 관계인지. 파고 있어요. 파고 있고. 파고 있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이제 또 김영환 총장과 또 명태균이 또 엮이게 됩니다. 김영환 지사? 김영환 지사와 또 이 명태균이 또 왜 또 김영환 지사하고 명태균이 엮일까? 이미 이제 좀 충북의 뉴스를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김용수 총장 혼자 단독으로 와가지고 아무리 그 총통식으로 해도 그렇지 그 일부 보직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 이런 조직적인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다? 보직 교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질문지에는 상복 얘기도 있던데. 아까 그 상복 얘기했잖아요. 안 했어요? 아니 상복을 입었다고 나한테도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아니라고 했대요. 펄쩍대요. 안 입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충북 도립대에 직원 3분한테 따로따로 확인을 했어요. 그날 갔다고 하는 다 봤대요.
상복이라고 하면 남자는 이제 검은 양복에 이제 거기서 저 제공하는 아니 거기 가서 갈아입는 모습을 봐서 그분들 표현대로라면 경악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본인들은 또 아니라고 펄쩍 뛰시니까. 아니 또 인지상정으로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면 안 돼? 그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데 그렇게 펄쩍 뛰는 이 사람들 보조 교수들 중 현재 고발된 4명. 네. 김영수 총장 당연히 이제 고발된 수사에 대한 상태이고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행위에 가담한 겁니까? 그냥 저는 시켜서 한 처음에는 거예요? 그냥 단순 부역자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 학내 구성원들이 아주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 김영수 총장이 와서 되게 강압적이고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김용수 총장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저는 그 수동적으로 보조 어떤 그 김용수 총장의 지시를 따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아니에요. 아까 이제 그 창의융합지원센터장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기자재 구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특정 업체에다가 한 2억 원대의 그 각종 물품 구입에서부터 대학 평가 용역까지 이걸 갖다가 수의 계약으로 해서 몰아줬어요. 총 6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 2억 원 정도 좀 넘는 금액을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후배입니다. 예, 후배였었고 가끔 그분이 이제 재직하고 있는 과의 특강도 열어줬고 뭘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업체는 사실은 그 AI 소프트 업체예요. 드론을 수리하거나 의자를 사거나 이런 업체가 전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쪽에서 제대로 납품을 했느냐? 여기서 이제 한 대에 414만 원에 하는 고가의 의자를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90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납품했는지도 의문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 그런 것들이 있지가 않아요. 저 사진에 보면 지금 저기 어디예요? 저게 이제 그 총장실이고, 자, 저쪽에 있는 그 의자가. 우리랑 같이 있는 저 의자? 예, 우측 하단에 있는 의자. 의자가 저게 이제 한 90만원짜리 하는 의자인데, 저 세대를 납품했다고 하는데, 한 대당 414만원에 납품을 했다는 겁니다. 부가세 포함을 해서. 근데 한 대밖에 없다고 지금 딴 데 한 개밖에 없다고요? 네. 그리고 저 이제,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 저게 이제 유령의 공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학생 공동 동호회실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학생들은 한 명도 없고요. 실제로는 교학처장도 몰라요. 본인이 결제. 진짜로? 아니, 저게 이제 사실은 실제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공간을 갖다가 공동 동호회실이라는 걸 만들어 놨고, 그래서 저걸 5천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저기에다가 각종 물품을 갖다가 5천만 원을 사서 들여놨다라고 하는 건데, 저기 가면, 아니, 테이블 하나밖에 없는데요? 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래는 저 의자가 저기에 있어야 되는데,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 의자는 총장실에 가 있고, 그럼 저 의자를 3대를 샀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2대는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어디 갔는지. 학교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의자를. 자, 저런 식으로 해서 1억 원을 썼다는 거고, 저게 이제 총장실을 들어가는 현관 입구예요. 왼쪽에. 오른쪽으로 가면 총장실, 왼쪽으로 가면 그 이제 소회의실. 일부 직원들은 총장 제2 부속실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제 되게 공간이 작아요. 우리 다 해서 뭐 한 30평, 40평 정도 되는 공간인가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회의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10명이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대형 밑에. 저건 총장실이고 바로 앞에. 네. 예. 그래서 큰 그 대형 탁자를 놓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총 2억 한 2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했다고 해요. 그 중역실이라고 표현했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공간을 제가 이제 그 인테리어 업자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2억 2천만 원을 들인 회의실이라고 합니다. 웃어요.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대요. 자, 그리고 거기 가보면은 통신 장비를 갖다가 5,500만 원어치를 샀다고 했는데 통신 장비 마이크 있잖아요. 요거 하나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의자 한 그 20개 정도, 의자 20개 하고 그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그 대형 이제 모니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풀려지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수 총장이 저도 들은 게 있는데 뭐 갑자기 건물에 페인트 칠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 노란색으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교수들이 그러니까 보직 교수가 자기가 아는 있잖아요. 인맥 안에서 수의 계약을 주고 그 수의 계약이 실제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혹이 있잖아요. 뭐 가격이 부풀려지고 의자 같은 건 4배 정도 부풀려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납품됐는지 실제 물품이 없다니까요. 보이지가 그러니까 확인이 안 지금 돼요. 의혹은 주로 김영수 총장이 이렇게 부풀리고 뭐 이래서 이제 공금을 횡령하지 세금을 횡령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인데 교수들도 나름 그런 의혹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자기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업체가 동원됐어요. 그리고 모든 행사가 우리가 이제 수의 계약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쪼개요. 처음에는 2억 3천만 원짜리로 발주가 됐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내부 공문이 있어요. 내부 공문이 있는데 그걸 갖다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로 해서 쪼개고요. 그 다음에는 5천만 원 수의 계약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능한 방법이 있죠. 여성 기업. 여성 기업은 5천만 원까지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업체가 맞춰요. 어디 업체예요? 대전 업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동원된 각종 그 뭐 행사라든가 연수 용역부터 해서 뭐 충북인데 충북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게 충북 도립대 설립 취지하고도 맞는데 안타깝게도 충북 업체는 거의 없어요. 서울에 있고 경기도에 있고 저쪽 전라도 전주에 있고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있는지조차를 아는 것도 대단하네. 그죠? 아니 특혜를 주더라도 좀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좀 놀아주고 그래야지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데 옥천 업체도 없고 싼 거 살 때 싼 거 싼 거 살 때 그거 싼 거 사는데도 또 힘 있는 사람이 또 연결이 돼요. 그거는 나중에. 김영수 총장 들어보니까 그 옥천에 있는 뭐 기관 단체장 모임에도 안 가고 안 나왔대요. 뭐 혼자 그냥 야 제왕적으로 학교를 다녔네요. 그다음에 뭐 기사 보니까 뭐 금토일월은 출장 자기네 집 근처로. 아니까 이거 누가 봐도 너무 속이 뻔히 보이잖아요. 경기도 고양시로 금요일만 되면 처음에 있잖아요. 쫙 출장을 달아요. 누가 봐도 그 여기 도립대하고 고양시에서 무슨 업무를 봅니까? 그것도 금요일 날. 그리고 또 월요일 날도 이어서 달아요. 고양시로 출장을 갔대요. 너무 속 보이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일부 교수들 복무 점검 시켜가지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본인은 결국은 출장비도 꽤 많이 받았겠네요. 당연히 돈 받았죠.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KTX를 타고 올라가는데 출장으로 달아놓고 그 여비를 그 KTX 실비 있잖아요. 이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를. 자 그리고 자기 집에 가는데 그러면 대전까지 KTX 타러 갑니다. 또 운전기사를 불러내서 거기까지 가고 또 자기가 KTX 타고 대전역까지 올라오면 또 그 운전기사를 불러내요. 그렇게 해서 오고 그 다음에는 매주 월요일이면 정례적으로 이쪽 이제 청주에서 충북도청에서 그 확대 간부회의가 아침 9시에 열립니다. 그러면 오송역으로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기사를 거기까지 끌어올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간 거예요. 뭐 전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한 명은 집이 서울인데 서울로 가서 기사가 운전하게 하고 차는 거기다 두고 기사는 버스 타고 내려오고. 왜 그런지 김영환 지사가 임명한 사람을 하나같이 이래요?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전 사람인데 하여튼간 아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충격적인 게 뭐 지금 한 7, 8억짜리 예산 총액을 검토해 보니 한 반 정도는 뻥튀기 한것 같다는 거고 각종 비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 파면 팔수록 이런 유사한 사례들 엄청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를 정해놓고 하나씩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확보한 그 자료가 한 100건 정도가 되는데 근데 아직 이제 충북 도립대에서는 제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꽤 많은 좀 방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고 그다음에 꼼수죠. 이제 안 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또 기한 연장 통보 지금 막 그거 오고 있어요. 좀 늘려달라. 그러니까 기다려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얘기했잖아요.
혁신 사업비가 117억, 그다음에 DX 전환 사업 20억, 또 다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교비에서 쓴 것도 기자재 이제 구입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또 공사비가 또 실제로 공사를 그 공동 동의실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는 걸 본 적이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뭐 그런 것까지 의심이 가는데 사실은 사업들이 다 그래요. 다 그러고 어떤 아주 뭐 저기 한 거는 뭐냐면은 그 외국인 유학생 7명을 데리고 1박 2일 동안 덕유산 리조트에서 그 취업 서류 작성하고 면접 교육을 했대요. 근데 학생들 그 학교가 공개한 사진에 보면 7명밖에 없어요. 2,200만 원을 썼대요. 뭐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그다음에는 청주에서 제주를 가는데 학생들 가는데 왕복 40만 원 썼대요. 비행기 값이. 제가 그래서 그 갔던 시기에 가장 비싼 거로 알아보니까 왕복 있잖아요. 그 우리 이제 저가항공 같은 경우에는 10한 4, 5만 원이면 됐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석을 타도 30만 원을 안 넘었어요. 제가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미디어테이가 해외 단기 연수 선정됐잖아요. 네. 그래 좀 자랑을 했어요. 근데 뭘 지원해 주는 줄 알아요? 비행기 표. 네. 그다음 하루 일당이라도 15만 원을 줘요. 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아니니까 경비에서 부풀리는 것도 너무 이제 드러나니까 어떻게 또 하냐면요. 보통 이게 이제 4천만 원짜리 이제 만약에 이제 맞추는데 한 3,50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기타 관리비 있잖아요. 기타 뭐 관리비로 400만 원을 붙여요. 기타 관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작정하고 아예 부풀려서 빼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기 충분한데, 그럼 실행자가 있을 거잖아요. 네. 교수들이 뭐 다 계약서 쓰진 않을 테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용역으로 포장이 됐어요. 포장이 됐고, 그래서 법적으로 나가기 쉬운 구조를 택한 거겠죠. 그럼 우린 용역사가 주는 대로 견적을 주는 대로 했어요. 라고 하겠고, 저기한테 우리가 쏘은 거예요. 라고 아마 이제 그 어쨌든 탈출구를 변명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런데 대전에 충북에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니까요. 대전에 한 사람이 뭐 업체 3개를 가지고 돌렸다고 하던데, 서류를. 예,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면 상식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이게 한 1,500만 원이면 돼요. 또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 가만히 남으면 놔뒀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나눠? 예?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통?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1,000만 원이 남았어. 네. 그 부가세 빼고. 그래서 그건 저는 아유, 참. 뭐 상상하기도 저희들 싫으네. 우리 안 국장님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그렇게 사업을 공모했다 그러면 우린 그거 반드시 돌려받아야 되지 않아요? 아유,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도대체 이거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 그래서 비리 의혹 규모가 네. 지금 8억 했더니 한 반 정도라고 보면 네. 뭐 기자재 이런 거 엄청 비싸잖아요. 그럼요. 그걸 파면 200억짜리면은 오메 뭐 그렇게 반을 100억씩 해먹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상당히 좀 의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진출이 됐고 뭐 그런 부분들 빼면 저는 뭐 그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억 원대 이상은 횡령한 그 액수가. 그렇죠. 최소 그 정도 이게 그 이상일 거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확인해서 눈으로 보는 게, 아까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액수를 갖다가 의심이 되는 사업 얼마까 이걸 갖다가 해보고 오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못 해왔는데, 일단 20억 원은 훌쩍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리가 오는 대로 점점 더 볼 거기 때문에 그거는 더 넘어갈 거죠. 20억이라는 게 횡령으로 의심되는 액수가 집행한 그러니까 총 집행 금액이, 아니, 횡령이 의심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근데 저는 50% 정도는 보는데, 이제 제가 얘기한 금액에 근데 한 뭐 30-40%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쨌든 억대는 반드시 넘고 10억대, 20억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계속 이제 추적해 보면, 또 경찰에서
이거 뭐 수사하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 있잖아요. 검토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뻥튀기를 해놓은 부분들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보면 알아요? 아우, 이거. 아니, 세상에 옥천에서 청주공항을 오는데 하루 버스 있잖아요. 28인승을 했는데 120만 원이래. 뭐 그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 하잖아요. 28인승. 예? 100만 원 정도 할걸요? 아, 요즘 이제 서울 있잖아요. 청주에서 서울 하루 엔종일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이에요. 청주에서. 근데 일회를 하루 엔종일. 근데 1회를 이렇게 썼다? 예, 1회에. 1회. 그것도 요거는 딱 내려주면 끝이잖아요. 하루 종일이 아니잖아요. 한나절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버스 안 타고 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알아서 가고? 아니 그러면 30만 원 정도에서 30만 원, 40만 원이면 빌려요. 아니, 그럼 뭐 수사 대상자가 어마어마하게 업체들이 많겠네. 엄청 불려다니겠는데? 자, 그래서 지금 김영수 총장, 보직 교수 4명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가 곧 열린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징계 개최를 확정하고, 그럼 뭐 다음 주에 하겠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이달 중에는 할 것 같아요. 징계는 징계고 경찰 수사가 이제 시작이 막 된 상태인데 지금 징계는 어느 정도 수위에서 결정 날 것 같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왜 징계를 이렇게 빨리 하는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꼬리 자르기? 기사를 갖다가 제가 지금 24편을 썼어요. 사실은 이제 지겹다 이제 그만해라 이런 좀 반응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쓰는 이유가 저는 충북도의 감사 결과가 지금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신뢰를 못 하겠어요. 약간 좀 의심이 가고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주도 것만 봐서는 안 돼요. 그렇겠죠. 전체 다 봐야 돼요. 3년 동안 혁신지원 사업비 쓰여진 거, 그다음에 교내 회계, 그 기자재 물품까지. 그런데 그걸 다 하기에는 지금 감사 기간도 너무 짧았고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쓰는 건 뭐냐면은 제대로 안 하면 저는 다 공개하겠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요만큼 축소를 했다고 하면 축소했다는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아니, 제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특별검사는 여기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최악의 지금 비리 의혹 사건이에요. 네. 공교롭게. 네.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다른 대학이나 다른 사회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징계도 빨리 서두르는 것 같고, 네. 경찰 수사는 뭐 열심히 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뭐 이제 시작 단계죠. 그런데 그 충북지방 반부패 수사대 관계자는 일단 충북도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 저기 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를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이제 배임 횡령 혐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수 비용 제주도 비용 부풀린 것 이외에 뭐 몇 건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좀 걱정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업비 전체가 얼마가 안 되고 뭐 여기에서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얼마가 안 되긴 117억에 우선 20억에 훨씬 커요. 수사 의뢰를 요만큼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만큼만. 그러니까 도가 감사 부분을 이만큼을 봐야 되는데 요만큼만 가지고 징계를 하면 당연히 징계 양정은 수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뭐 징계총장 하나 자르고 말 것 같은 느낌인데, 수사는 수사잖아요. 뭐 그건 징계는 징계고 수사는 다르게 엄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사를 전체를 하나하나씩 다 이제 쪼개서 상세하게 이걸 길게 이제 설명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도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공개하는 거죠. 촉구하는 거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지금 보직 해임 됐어요. 교수들 4명 상당한 범죄 있잖아요. 혐의 있잖아요. 혐의자예요. 혐의자고 그 다음에는 피의자예요.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인데 20 며칠 만에 드디어 이제 보직 해임은 어제자로 이제 엊그제자로 됐어요. 됐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반쪽짜리 해임이었어요. 이 사람들 여전히 학부장 다 맡고 있어요. 3명. 김영환 지사님의 조카분께서도 여전히 학부장님이시고 교학처장님도 학부장님이시고. 이게 많아서 교학처장에 뭔 단장에 뭐 학부장 하니까
앞에 것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거 그거만 알아요? 날린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요? 그 이 학교 들어봤더니 그 이제 교학처장 하는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맡아요. 그런데 보직을 맡으면 또 보직 수당이 나와요. 그렇겠죠. 50만 원에서부터 한 8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모으면 한 사람 뭐 한 300만 원 가까이 된대요. 보직 수당만. 예, 월에. 아,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책정을 해가지고 또 연말에 그 성과 수당 있잖아요. 성과급 1,000만 원씩 넘게 또 우리 김영환 지사님의 조카님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교학처장님 있잖아요. 또 자기들은 또 1,000만 원씩을 또 도지사 받아가요. 인수위원 했던 분이죠. 야, 저분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은 고개 들고 다니고 다른 이제 교수들은 하도 학교가 엉망이 되니까 차마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 그랬는데 이제 보직캠이 됐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거의 2년 가까이 이런 상태가 되도록 망가지도록 아무도 얘기를 안 했을까요? 전체 구성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들은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작년 9월, 10월쯤에 명태균 게이트가 막 불거졌잖아요. 네. 그때 자기들은 하여튼 되게 좋아했대요. 아우 빨리 저 명태균 저기 수사가 돼가지고서 누가 돼가지고서 좀 이렇게 좀 잡혀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이것저것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 중국 도청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잠시 이제 여기 가 있는 건데 자기가 이걸 부당하다고 지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 못 한다, 뭐 이렇게 거부를 좀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미 다 알고는 있었어.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데 드러나지가 않았다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내부의 자정력 있잖아요. 아무리 김용수 총장이 강압적이고 뭐라고 그래도 어쨌거나 그래도 이건 좀 핑계잖아요. 없애야 돼. 제가 볼 때는 남들은 뭐라고 하시던데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학교가 존재의 가치가 저렇게 썩어 뭉개졌는데 뭘 어떻게 혁신? 어제 출연했던 그 이상식 도의원하고 송상호 그 이 두 분은 또 그 존재의 필요성을 또 강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 도립대가 또 충북 옥천군 지역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되게 커요. 그 옥천군에 연가 100억씩 주고 알아서 학교를 만들든 충북대랑 통합을 하든 그러면 그 옥천 군민들 그 평생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될걸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지금 그래 비리 의혹 총장 수발이나 하고 있고 교수들이 논문을 안 써가지고 또 맨날 우리 지적당하고 우리 태희에 종종 출연하시는 조동욱 전 교수님 그 양반이 충북 도립대의 교수님들이 쓰는 그 논문 중에서 절반을 차지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썼어요. 자기 논문은 포함시켜주고 또 퇴직할 때는 또 무슨 수당인가 또 못 받았대. 우리 조동욱 교수님도 저기 김용수 총장한테 찍혀서 찍혔대요, 복무점검에 걸렸어. 그게 뭐지 정년퇴임 몇 달 앞둔 교수가 출석 점검을 받았다고 하는. 아니 원래 보통 대학들이 정년 앞두고 있으면 이거 수업 배치 안 해요. 글쎄 뭐 그런데 아니 이제 본인이 잘하고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다행인데 본인은 그렇게 아니 수업 시간을 빠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6시에 학교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학교 안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연구도 하고 그렇죠. 정보부처도 다니고 예산도 따고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없어.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 돼 있냐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나 봐요. 연락 두절. 그래 거기에 충성한 또 그 직원이든 누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다 찾아내서. 그런데 그날 그 복무점검표를 보니까 우리 김영환 지사님의 조카, 우리 사랑 협력단장님도 지각했어. 그 김영환 지사가 어쨌든 간에 김용수 총장을 안 쳤잖아요, 제주 그때. 그런데 좀 보도하신 거 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온 것 같지는 않고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혹시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계가 있을 거로 추정이 되는지 혹시 아시는 건 좀 있습니까? 이틀 전에 주진우 기자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와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뭐냐면은 저기 우리 강원지사, 경남지사, 충북지사 네. 과정에 이제 명태균이 개입을 했고 녹취록까지 검찰이 확보가 됐다. 그때 루트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김건희한테 이제 청탁이 됐고 김건희를 통해서 윤석열에게 가고 당시 공관위원장한테 였던 정진석한테 갔다. 그래서 정진석이 최근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사색이 돼서 나왔더라. 그런데 그게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한 그때 이제 그래서 후보자를 미치는데 명태균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바뀌었고 그 문제가 확인되면 다 국민의힘은 박살날 정도의 파괴력이다. 그래서 정진석이 최근에 변호사를 선임하러 다니고 있다. 유명 로펌에.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아직 우리 김영환 지사가 명태균 게이트, 그러니까 명태균과 이렇게 관련돼 있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마리가 이제 보일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서 같이 그러면은 이제 명태균만 엮였겠어요? 김영선을 통해 가지고 명태균한테 갔을 거고 김영선은 그 경기도 고양시에 김효수 총장하고 2020년대 초반에 여러 번 같이 출마를 했어요. 옆 동네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도립대 총장이 어떻게 왔냐. 뭐, 김영환 지사가 데려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김영선 전 의원이 친했던 그 김용수를 추천을 해줬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이렇게 전개돼 보면 지금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는 조금의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질 거고 특검 수사는 뭐, 120일이면 하니까, 그리고 나오겠죠, 뭐. 김영수 총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립대에 왔는지 이렇게 도립대에서 잘 지내지 2년도 안 돼서 도립대를 이렇게 비리 소굴로 만들었는지 과정이 좀 단서가 많이 잡히겠네요. 그렇죠. 근데 2년 만에 완전히 충북 도립대를 박살을 낸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부하 내동하거나 적극 가담한 일부 누군지 또 단죄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시킨다고 해서 다 따라했던 또 있을 텐데 나중에는 뭐 도의원도 나옵니다. 도의원도 나옵니까? 예. 야, 제가 아는 사람입니까? 워낙 안국장님 발이 넓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이요? 예. 오, 일이 점점 커질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오늘도 뭐 하나 썼어요? 오픈한 건 없어요, 기사? 제가 지금 12편까지 써놓고 나왔는데 현재 기사로 공개가 된 거는 9편까지 나가 있죠. 그러니까 10, 11, 12는 이제 곧 나올 거고 앞으로도 쭉 더 쓴다는 거죠? 끝까지 써야죠. 그래서 왜냐하면 경찰 수사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살펴봐야 된다. 그냥 요만큼만 보지 말아라. 그래서 그 경찰 수사를 저는 돕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살피라고 그래서 약간 좀 지루하지만 그냥 쪼개서 그냥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만에 하나. 네. 충북도도 은폐, 축소하고 네. 또 잘 몰라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수사 안 하면 이제 그때는 그럴 수 국장님하고 저가 같이 이거에 대해서 고발해야죠. 고발인이 돼서 수사를 다시 의뢰를 해야죠. 좀 지나서 우리 도립대 가서 인터뷰를 도립대 가서 한번 합시다. 보니까 교문도 잘 만들어놨던데 입구에 아치를. 알겠습니다. 오늘 특종기자 김남규의 사건 추적은 충북 도립대의 비리 의혹 사건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일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